1996년 5월 27일, 정확히 26년 전 오늘, 조지아주의 메이컨 칼러시엄에서 WCW 나이트로가 진행되었다. 41번째 생일을 맞이한 비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벤트가 열리기 전 그는 애틀랜타 에어포트 메리어트 호텔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스캇을 픽업한 후 나이트로가 열리는 메이컨 지역으로 이동했다. 비숍이 이 같은 일을 직접 수행한 데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 외에도 스캇 홀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WCW에서 스캇이 다이아몬드 스터드로 활동했을 당시 비숍은 표면적으로 그를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으로 친분을 형성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에 따라 스캇이 지닌 기본적인 성향이나 사고방식들을 알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싶어 했다. 더욱이 비숍 역시 스캇과 관련된 백스테이지 이슈들은 풍문을 통해 어느 정도 접하고 있었다. 당시 WCW 락커룸의 사기는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는데 자칫 스캇이 합류하여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비숍이었다. 실질적으로 프로모션을 이끌고 있던 비숍에게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 포인트였다. 그리고 아레나로 단둘이 이동하는 1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은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비숍은 스캇에게 백스테이지 등지에서 트러블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켰고 만약 그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계약에 차질이 생길 것임을 알렸다. 이어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수행해야 할 그의 프로모와 상황에 관해 설명하며 스캇이 선보일 프로모를 직접 작성해주기까지 했다. 이때 비숍이 중점적으로 당부한 점은 최대한 현실성을 투영하여 프로모에 임하라는 것이었다. 즉, 실제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믿게끔 리얼리티즘을 반영한 연출을 주문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비숍이 WCW의 정권을 잡은 초창기, 그는 신일본 프로레슬링과의 관계 회복에 앞장서며 해당 단체의 지근거리에서 그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가졌다. 그 무렵 비숍은 신일본이 선보이는 프로모팅으로 하여금 흥행 요소에 관한 인사이트를 확장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스토리가 신일본 측과 UWF 인터내셔널 측 간의 합동 프로모션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신일본을 향한 UWFI의 인베이전이 연출 중이었고 이 흥행 구도는 팬들의 이목과 관심을 톡톡히 사로잡고 있었다. 흔히 비숍이 이 앵글을 차용하여 아웃사이더즈의 WCW 침략 각본에 접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실제 모티브로 삼은 것은 리얼리티즘 그 자체였다. 팬들이 실제 상황인가 하고 매 순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연출. 그것이야말로 비숍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핵심 연출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어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비숍과 스캇은 그들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은 채 경기장에서 대기했고 이 사이 스캇은 비숍에게서 건네받은 스크립트를 숙지하고 있었다. 스캇의 출연은 현장에 있던 대다수의 관계자들과 로스터들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단, 원활한 방송 중계를 위해 특정 몇몇 인원만이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은 상태였는데 그 중 한 명이 라이브 중계에 참여할 에리 지비스코였다. 참고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스캇의 데뷔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지비스코는 관중석을 통한 입장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이었다. 실제로 그의 아이디어는 스캇의 충격적인 등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날의 나이트로는 2시간 포맷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위클리 TV쇼로 중계되었다. 4,300여 명의 팬이 메이컨 칼러시엄을 찾은 가운데 TV 시청자들은 기존보다 1시간 빠른 동부 시각 오후 8시에 나이트로를 만났다. 중계진 체제 또한 약간의 변화를 불러왔다. 퍼스트 아워와 세컨 아워로 나뉘어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중계진이 아나운서 테이블을 담당했으며 오프닝 타임은 토니 쉬바니와 레리 지비스코가, 이어지는 타임은 바비 히난과 에릭 비숍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쇼의 클로징을 맡았다. 정각 오후 8시, 프로그램의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37번째 나이트로의 에피소드가 막을 올렸다. 링사이드에 위치한 토니 쉬바니가 힘찬 목소리로 오프닝 코멘트를 전하는 가운데 공중에서 터진 수많은 폭죽이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쉬바니는 오프닝을 진행하면서 2시간 방송 편성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그리고 디 아메리칸 메일즈와 호스맨의 오프닝 매치를 시작으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나이트로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날의 두 번째 매치는 스티브 돌과 더 멀러의 싱글 매치가 배치되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사이 쉬바니는 마초맨이 징계를 받아 TV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경기 도중 커머셜 브레이크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비숍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이 커머셜 브레이크 직후 서프라이즈 모먼트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광고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정확히 오후 8시 34분 시청자들은 광고 휴식 후 재개된 나이트로를 시청했고 잠시 후 관중석 곳곳이 들썩였다. 순식간에 수많은 팬들이 기립하여 한 곳을 응시하기 시작하는데 중계 카메라가 그곳을 클로즈업하자 팬들에게 익숙한 한 남자가 관중석을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데님 재킷과 진 차림의 그 남자가 베리케이드를 넘어와 메인 스테이지까지 침입하는 순간 모든 관중들의 관심은 경기가 아닌 그 남자의 등장에 집중되었다. 그 남자의 정체는 얼마 전까지 WWF에서 레이저 라몬으로 활동하던 경쟁사의 스타 스캇 폴이었다. 그는 독특한 입장씬을 연출했다. 보편적으로 입구를 걸어 내려가는 등장과는 다르게 군중들 사이로 나타났고 이러한 모습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돌발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토록 했다. 라몬이라는 닉네임으로 친숙한 그 남자가 인사이드에서 마이크를 요구해댔고 이내 그것을 건네받은 스캇은 유유히 린 스틸 스테어를 오르기 시작했다. 일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이 현장의 관중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청 중인 각 가정으로 전해졌다. 링에 오른 스캇은 메인 카메라를 응시한 채 프로모를 진행했다. 이봐, 너희들! 너는 내가 누군지 알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 빌리어네어 테드는 어디에 있냐? 나초맨은 또 어디에 있고? 그러고 보니 그 녀석은 경기장에 들어올 수도 없다던데. 나 말이야. 난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간단 말이지. 그나저나 스캠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내게 줄 특종 하나가 있는데 말이야. 바비 인형 남친처럼 생긴 그 기상캐스터 지망생 스타일의 비숍 녀석이 나중에 이곳에 나타나면 난 그 녀석과 빌리어네어 테드, 나초맨, 그리고 WCW의 그 누군가가 됐던 간에 도전해볼까 하는데 말이야. 이봐, 너희들 전쟁으로 가길 원하는 거야? 전쟁을 원해. 너희들은 하나를 얻게 될 거야. 스캇의 프로모가 끝나는 순간에 맞춰 랜디 앤더슨 레퍼리가 에이프런에 올라 그에게 링을 떠나라는 지시를 전했다. 이에 스캇은 순순히 그 지시를 따르며 메인 스테이지를 빠져나갔다. 중계 중 실제로 당황한 쉬바니의 아나운싱과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 즈비스코의 코멘트가 더해져 시청자들을 자극했다. 또 한 번의 커머셜 브레이크가 이어졌고 잠깐의 광고 시간 동안 시청자들은 직전 상황에 대한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다. 충격적인 스캇의 WCW 데뷔 연출에는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있다. 돌과 멀러의 경기는 그들의 나이트로 데뷔 전이었다. 스캇의 등장에 그 경기는 즉시 중단되었고 이 매치의 공식 기록은 노컨테스트로 처리되었다. 한편 스캇이 링에 오르는 모습을 본 멀러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각본임을 알지 못했던 멀러는 링에서 스캇과 대치할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멀러의 시선이 계속해서 스캇을 향해 고정되어 있자 그의 매니저인 로버트 파커가 그를 진정시키며 멀러를 링 아래로 내려보냈다. 참고로 스캇은 당시 상황에 대해 돌과 멀러 모두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밝히면서 링에 오르는 순간 멀러가 너 뭐하는 거야 임마라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던 그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프로모터들이 대형 스타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취하는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사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해당 계약 사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숍은 그것에서 벗어난 전략을 추구했는데 그는 현실에 입각한 실질적인 서프라이즈 창출을 선호했다. 과거 렉스 루거의 등장도 이러한 선상에서 진행되었고 이날 스캇 폴의 등장 역시 같은 결을 유지하고서 팬들에게 선보였다.
스카폴과의 계약 사실을 공표하지 않아왔던 비숍의 이 같은 움직임과 그날의 연출 방식은 결과적으로 홀의 쇼킹한 등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서 보낸 침략자라는 이미지를 풍기게 만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양산해냈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비숍의 비전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